세계적인 여행 데이터 제공 업체인 OH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발 여행 금지 조치는 전 세계 항공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델타항공이 전 대륙 운항 변경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대서양 노선은 15에서 20%, 태평양 횡단 노선은 65% 감축합니다. 하나투어가 서울 역삼동 안내문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이판이 현상 유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여전히 입국 제한이 없습니다. 트래블데일리 3월 16일자 뉴스 시작.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저번 주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타이페이 노선을 다시 운유했던 거를 다시 운항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하나하나씩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16일자 월요일 심층 분석 기사, 먼저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여행 데이터 제공 업체입니다. OH라고 하는데요. 낯선 업체죠. 하지만 공신력은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따라서 전 세계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 자료 한번 꼼꼼히 한번 볼게요. 미국의 유럽발 여행 금지 조치했죠.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모든 국제 항공편의 10.9%, 그리고 유럽 생겐 지역 국가들과 미국 간에 예약된 모든 국제 항공 좌석 중에서 16.9%의 영향을 미치고요. 앞으로 4주 동안 총 6,747편의 항공편과 약 200만 개의 좌석이 각 방향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각 방향이라는 건 뭐 유럽에서 미국, 미국에서 유럽, 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방향이겠죠. 자, 미국 항공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큰 항공사겠죠.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인데요. 두 항공사는 영향을 받은 전체 항공편의 31%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루프트한자가 한 13% 정도 차지해서 유럽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는요, 아무래도 이제 크기 순대로, 캐파 순대로 나가겠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 현재 생겐 지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 중에 57%를 이 세 나라에서 운항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자, 요 관련 업체 애널리스트가요, 코로나19는 항공여행 역사상 단일 요인으로서는 가장 큰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고요. 여행 금지 조치, 수용 용량, 그리고 운항 일정 등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극도로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겠죠. 자, 며칠 내로 미국과 유럽 간의 항공사에서 상당한 수의 취소 또한 예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3월 12일 기준으로 보면요, 4월 예정된 용량을 보면 현재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편도 항공편이 13,169편이 예약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예정된 국가는요, 영국으로 4,100여 편 정도, 독일이 1,700편 정도, 프랑스가 한 1,500편 정도, 네덜란드가 1,200편, 스페인이 850편 정도, 이렇게 순서라고 합니다. 요거의 순서에 따라서 그 수용량에 따라서 피해와 손실은 비례하겠죠. 자, 아무쪼록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델타 항공이 항공편 수요 변화에 따라서 전 대륙 운항 변경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언제나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고요. 최근 그 항공편의 수요 변화에 따라서 국제선 운항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항공편 운항을 기존보다 15% 감축할 예정이고, 지역별 감축 비율은요,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내선이 한 최대 15%가량. 물론 이제 뭐 이게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남미 노선은 한 5%가량. 그리고 대서양 횡단 노선은 한 최대 20%가량.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크죠. 태평양 횡단 노선이 한 65% 정도. 예,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했네요. 예. 글쎄, 뭐 남미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중국, 한국 포함, 일본 포함해서 태평양 횡단 노선이 가장 큰 감축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지난주 말경이었죠. 한 금요일쯤이었나요? 13일인가? 예. 하나투어의 서울 한 역삼동의 한 판매 대리점이 이상한 부적절한 휴직, 그러니까 휴업 잠시 문 닫는다. 예. 그 안내문을 이제 붙여놔서 상당히 그 네티즌과 또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죠. 그래서 관련한 판매 대리점 부착된 안내문과 관련해서 판매 대리점 관리 차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해당 판매 대리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당시 해당 대리점은 부적절한 문구에 휴업 안내문을 게시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해당 판매 대리점은 하나투어 소속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예, 다 간접 판매니까 별도의 사업자겠죠. 예.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은 판매 대리점의 대표가 작성한 것이고요. 하나투어는 내용 확인 후에 지체 없이 해당 판매점의 대리점에 경고와 동시에 이를 철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어 해당 게시물은 하나투어와의 계약 위반이고 하나투어 브랜드를 훼손하는 것으로 앞으로 판매 대리점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판매 대리점에 대해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판매점에 대해서요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거기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홧김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하나투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보도가 난 후에 다른 매체 뭐 댓글이 뭐 거의 뭐 하나투어 불매운동 하자는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하나투어 본사의 책임은 없지요. 이거는 개별 판매 대리점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방영한 건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요 뭐 이게 직접 판매인지 간접 판매인지 이거 잘 경계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죠.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면 하나투어 불매운동으로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본사는 아닌 말로 뭐 앉아서 코 베인다는 이런 억울한 그런 입장을 당한 거죠. 물론 뭐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풀 문제고 불만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니 이번 사태가 뭐 이게 무슨 뭐 대통령 책임인 것 같은 거를 자기네 하나투어 간판을 걸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칼럼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1946 뉴욕 타임즈지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을 보도하면서 쓰기 시작했죠.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 또는 중심 위치를 뜻하는 군사용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해서 붕괴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현장이 우리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고 있죠. 김포국제공항의 출도착 국제선이 제로였죠. 또 다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일도 없고요. 꿈속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일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문제다 보니 회복과 부활의 시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체념의 시간을 넘었으며 포기의 시간만 남은 듯합니다. 하지만 잘못의 원인이라도 명확하다면 욕이라도 하고 포기할 테죠. 그 누구를 어느 지역을 비난하거나 절대적인 원인이라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저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죠. 하지만 정상화 시간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시기에는 늘 그렇듯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진짜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희대의 명언이죠.
이 또한 지라가니라 라는 말을 곱씹으면서 버팁니다. 가짜는 홧김에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래저래 화가 많이 나니까 자기 반성 없이 남을 끌어들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하나투어의 한 판매 대리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불매운동이라는 의외의 결과까지 만들어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분명한 가짜입니다. 업계의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 후 여행시장의 재편을 예상하고 바랍니다. 이 역시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제로가 됐으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0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진짜들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은요, 정상적인 출퇴근, 그리고 업무로 인한 적절한 스트레스, 회식, 영업, 발권, 모객, 그리고 점심 메뉴 선택의 갈등 등 평범한 일상이 매우 아름다운 풍경임을 깨닫습니다. 대중가요는 이미 알고 있더군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임을요. 트래블데일리 3월 16일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